팩트체크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뜨거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고려아연 주가 8% 가깝게 급락하면서 77만 2천 원대가 떨어졌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이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회사 이 SMH 보유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최 회장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좀 이슈부터 함께 시간별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법원이 영풍 MBK 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주총에서 최 회장 쪽의 승기를 좀 잡게 된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또 어제 같은 날에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관련 사안 먼저 짚고 갈까요? 네, 어제 오후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평가가 됐었는데 어제 밤 늦게 영풍의 그 정기주총 결과가 전달이 됐는데요.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영풍이 주식 배당을 결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주식 배당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이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기존의 10.33%에서 9.96%로 그러니까 10%라는 그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영풍 MBK 측은 이를 토대로 이를 기점으로 고려아연, SMH, 영풍, 고려아연 이렇게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상호 지분을 10% 이상, 10% 초과 보유한 회사끼리는 서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 밑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 바로 영풍 측의 어제 밤늦게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와 이게 반전이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법원의 결정으로 최윤범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러자 고려아연도 가만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고려아연의 호주자 회사인 SMH가 오늘 원래 오전 9시에 주총이 예정돼 있었고 그 전에 장외 매수를 통해서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그 KZ 정밀, 그러니까 예전 영풍 정밀로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주 관계가 다시 복원됐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고려아연 측은 이 주식 매입이 주총 시작 전인, 그러니까 주총이 9시 시작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인 8시 54분에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풍 MBK 측은 이 주총 당일에 이렇게 내부 거래를 통해서 상호주 제한을 복원하기 위해서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법정 공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상호주 관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보니까 법원이 어제 영풍 그리고 MBK 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하기도 했는데요.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아무래도 법원의 어제 이 기각 결정으로 영풍도 아마 뭐 준비는 했겠지만 어제 영풍 그 정기 주총에서 주식 배당이 결정된 것이 아마 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법원은 일단은 그 SMH가 호주 법인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풍 측에서 주장한 그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제 그러면서 어제 오후 늦게 영풍의 주식 배당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에 이제 영풍 측에서는 그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서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런 영풍 측에서는 어제 정기 주총을 통해서 그런 주식 배당을 통해서 10%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
시도를 한 것과 동시에 또 법원의 어떤 그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에 이제 주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시작은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오전 11시 34분에야 이제 주총이 시작되는 그런 혼란 속에 펼쳐졌습니다. 영풍 MBK 영합 측에서는 오전 4시부터 대리인들이 오전 9시 그 주주총회 개회를 위해서 준비하려 했지만 고려아연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고 뭐 시스템 정비 같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주총 개의를 지연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고려아연 측에서는 MBK 영풍 측에서 제출한 그 엑셀 데이터가 원본과 달라서 검사인 참관 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또 위임장 검수를 최종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개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주총장 앞에서는 뭐 노조원들이 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주총 진행 과정에서도 뭐 고성이 일기도 했고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양측에서 이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주총 진행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풍 MBK 측은 어쨌든 이 고려아연의 오늘 이런 아침에 급하게 또 한 행태 자체가 좀 탈법 행위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니까는 고려아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서 이사 5명을 선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최윤범 회장 쪽이 10명 그리고 그러니까 10대 4 구조로 재편됐다라는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분쟁, 그 전부터도 계속 사실 상당히 눈길이 가고 첨예하게 다투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오늘 지금 드러난 것은 거의 진짜 실시간, 시간 단위로 이제 이 분쟁 자체가 더 진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거나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주총에서 일단 영풍의 의결권이 실제로 제한됐고 결국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어떤 뜻대로 의도대로 좀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최윤범 회장 측이 현재로서는 좀 경영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풍 측에서 지금 오늘 주총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뭐 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비난을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 이 주총 직전에 주총 당일에 이루어진 이런 SMH의 영풍 주식 추가 매입의 적법성 또 시기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제 법원 결과에 대한 영풍 측의 즉시 항고 결과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또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결과가 뭐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이 결과가 또 앞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역시 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법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 경영권 분쟁 역사에서 보기 드문 지금 실시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아주 중요한 전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 이슈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NC소프트 그리고 웹젠 간의 저작권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NC소프트가 일부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2020년 8월에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 M을 모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1년에 법원에 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NC소프트는 그 웹젠이 이런 리니지 M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물을 무단 도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웹젠 측에서는 이런 뭐 게임 시스템들 이미 지금 그러니까 NC소프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게임 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어떤 규칙이다. 게임의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이제 게임 산업에서 어디까지가 조금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창작물의 영역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또 업계 표준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C소프트가 일부 승소를 한 그 법적 근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NC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웹젠이 NC소프트에 약 169억 원을 배상을 하고 또 R2M 서비스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NC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부정경쟁 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타인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침해한 부정경쟁 행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2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명령한 손해배상 금액 169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국내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업계의 이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그리고 게임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업계 전반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뭐 개별 게임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투자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과물 이것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런 법리가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 게임 회사들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보다는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게임 개발사들은 경쟁사의 게임을 뭐 모방하거나 혹은 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위험을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까지 사실 경영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뭐 기업 가치 회복 그리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199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3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그런 상황으로서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핵심 전략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IP 경쟁력 유지를 위한 운영 고도화로 뭐 리니지 시리즈의 리부트 업데이트, 또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M&A를 통한 장르별 클러스터 구축 뭐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27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하는 그런 방안들, 또 최근에는 1,27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고 또 자사주가 10%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소각을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뭐 임원 20% 감축, 또 800명 이상의 퇴직을 단행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이미 실시한 바가 있는데 NC소프트가 과연 앞으로 다시 예전의 그런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